오늘은 10월 1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막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B컷 가능성이 축소된 것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던 미국 증시가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이 커진 변동성을 이겨내면서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 또 넘어섰습니다. 다우지수가 0.04% 올랐습니다. 42,330 사상 최고치 경신. S&P 500 0.42% 상승 5,762 또 사상 최고치 경신. 나스닥 종합지수는 0.38% 상승 18,189입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하락했어요. 0.85% 떨어져서 5,173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후에 주가지수는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다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막판에 반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장중에 0.9%,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각각 0.6%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장막판에 급등을 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한 것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 S&P 500 지수 또 사상 최고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9월 기준 상승세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하고 향후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투자자들이 반응을 함에 따라서 미국 주식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이번 9월달과 또 3분기를 또 마감한 것입니다. 7, 8, 9월 3분기 끝났고 또 9월 한 달 끝난 것입니다. 주식에서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합니다. 월가 지수는 9월 마지막 거래일을 마감하면서 월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주목할 점이 S&P 500이 1997년 이후 27년 만에 9월 말의 연초 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S&P 500은 또한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의 분기 실적까지 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9월 말까지 최고의 실적에다가 또 21년 4분기 이후 최고의 분기 실적까지 또 기록한 거죠. 올해 들어서 3분기를 마감한 오늘까지 S&P 500 지수가 벌써 21.5% 상승, 나스닥 종합지수 23.2% 상승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1년 중에 연중 1년 동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평균 12%, 100년 가까운 역사 보면 10% 전후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의 2배 아닙니까? 그것도 아직 4분기 남았죠? 10, 11, 12. 3개월 남았는데 특히 그때가 연말, 연시에 연초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4분기를 남겨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1.5%나 오른 거예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23.2% 꽤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3분기 말까지 상승률이 20%가 넘는 것은 1997년 이후 첫 기록이고 1950년 이후는 10번째입니다. S&P 500 지수가 이렇게 9달 동안 강세를 보이다가 연말에 크게 흔들린 경우는 없는데 언젠가 하면 블랙 먼데이 사태가 벌어졌던 1987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강세를 보였으면 역사적으로 연말까지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크게 흔들린 경우가 딱 한 번 블랙 먼데이 사태 벌어진 1987년 그때 한 번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조건 똑같이 가는 건 아니겠지만 역사적으로 과거의 이 역사적인 이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9개월간 강세를 보였으면 연말까지 계속 강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7, 8, 9월 3분기 지난 3개월 동안 다우는 주요 지수의 상승을 이끌면서 8.2%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이 5.4% 상승, 나스닥은 거의 3%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기술주들이 연초부터 7월 10일 정도까지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 이후부터는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우와 S&P 500이 오른 것입니다.
3분기의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중국, 유럽은 플러스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일본, 대만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에만 보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침체해 있던 중국 증시가 정부의 대대적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요즘에 아주 폭등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중국 본토의 상하이 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가 어제 30일 8.5% 폭등을 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었습니다. 홍콩의 항생지수도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24%로 S&P 500 지수 오히려 훌쩍 뛰어넘은 상태예요. 유럽에서도 범유럽 지수 유로스톡스 600도 1.9% 상승, 영국도 0.9% 상승, 독일 6% 상승, 프랑스 2.1% 상승, 주요국 지수들이 모두 상승했는데 일본, 우리나라, 대만만 이번 3분기에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4.2% 하락, 한국의 코스피는 7.3% 하락, 코스닥이 가장 많이 떨어져서 9.1% 하락, 대만의 저체한이 3.5% 하락, 이렇게 3분기에 일본, 우리나라, 대만이 뒷걸음질을 했습니다. 7, 8, 9월에 3분기 3개월간의 상승률 말고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도 보면 S&P 500 지수가 21.5% 상승, 나스닥 종합지수 23.2%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2.9%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의 시작입니다. 10월은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시기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최대 폭락 사태 블랙 먼데이도 1987년 10월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석가들은 시장이 올해의 상승 기세를 몰아서 연말까지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증시가 최근 4년 중에 3년간 4분기에 최강세를 보이면서 한 해를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증시가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면서 상승 마감한 것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거란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 물가지표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의 8월 상승률이 2.2% 기록했습니다. 전월에 2.5%보다 내려간 건 물론 시장의 전망치 2.3%도 밑돌았습니다.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소비자들이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연말까지는 강세장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서비스업, 제조업 업황 지표도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재료입니다. 연말 증시의 향방은 오는 4일 발표될 9월의 고용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때 고용지표가 전망치에 못 미치거나 실업률이 예상보다 높으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또 확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는 10월 4일에 9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또 9월 공급관리협회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3일에 발표됩니다. 1일에는 ISM 제조업 PMI와 함께 8월 구인 이직 보고서도 나옵니다.